앞서 서영민 기자의 보도에서 보셨지만 누가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될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어떻게 진행될지 인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어떤 곳인지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함께 국내 항공업계의 양날개인데 이게 날개가 하나 꺾인 셈이잖아요. 네. 역시 박상구 회장의 무리한 확장 경영이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한 10년 전 이상으로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박상구 회장이 되면서 대우건설 인수, 그리고 네. 대한통운 인수 하나 10조 정도를 인수를 하는데, 이때 아시아나항공의 자금을 대거 끌었습니다. 네. 그 뒤로도 법정관리 요컷을 통과할 때마다 네. 자기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지렛대를 이용하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차입금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고 네. 결국에는 그 기존 차입금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더 높은 차입금을 만들어내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3조가 넘었고 네. 평균 부채 이자율이 5%가 넘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사건에 문제가 됐던 그 부채도 회사채를 더 이상 끌어올 수가 없으니 네. 미래의 매출을 담보로 자금을 끌어오는 ABS 유동화증권을 활용했는데 그 유동화증권에 갚을 돈 600억이 부족해서 최종 매각 결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그룹의 다른 회사들의 이제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건데 아시아나항공 자체 실적만 보면 나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 그룹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이 다행스러운 건 지난 3년간 매출도 꾸준히 상승했고요. 네. 16년에 5조 7천억에서 작년에 7조 1,800억으로 매출은 24% 증가했고 네. 그렇지만 문제는 이자 부담이었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작년에 굉장히 적었고요. 실제 아시아나항공의 1년 이자 비용이 1,635억이었어요. 이자만요. 예. 네. 영업이익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가 발목을 잡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네. 결국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박상구 회장이 버티다가 결국 백기를 든 셈이잖아요. 네. 채권단도 사실 이번에 좀 강경한 입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회장이 지금까지 금호타이어 때부터 그 채권단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더 큰 것은 박상구 전 회장이 자기의 경영권을 어떤 식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 네. 사단이 이렇게 난 것인데 이번에 채권단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나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네. 아시아나그룹 전체를 다 매각할 까지 있는 부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박상구 회장도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든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꽤 많잖아요. 그중에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있는데 이게 함께 매각되는 걸로 그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채권단이 발표를 했죠. 네. 현재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지배 구조는 금호 고속이 금호 산업을, 네. 금호 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나머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아시안을 매각하면 밑에부터 있는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저가항공 두 개까지 합쳐서 통매각을 하겠다. 네. 이것이 이번 채권단의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새 주인이 들어서면 이 재무구조 개선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선 두 가지가 개선이 가능한데요. 네. 첫 번째는 주인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일단 이자율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가 BBB 마이너스 등급이거든요. 네.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을 만큼의 등급 내려가 있는데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등급이 올라감으로 해서 한 1%포인트 정도의 이자율을 아낄 수 있는데 네. 이자 비용이면 1년에 한 300억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약간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자 부담을 또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행스러운 게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매출 영업이익 구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재무구조개선은 급속도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지난주보다 지금 거의 배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네. 물론 네. 말씀하신 기대감이 작용된 걸로 보이는데 그럼 과연 누가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될까?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해야 될 것 네. 같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어제 오늘 주가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네. 현재 시총이 약 1조 5천까지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시총이 약 4조 정도 됩니다.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매출로 2배 정도 되니까 시총이 대한항공의 절반 정도, 한 2조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2조 원의 33.4%면 약 7천억 정도. 그리고 네. 그다 경영권 프리미엄.
그러면 1조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에 당장 올해 안에 갚아야 될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1조 3천억인데 그거는 네. 채권단에서 일부 유예를 해준다면 최소한 그 유상증자 자금을 포함해서 네. 최소 2조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오늘 그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네. 뭐 3조의 3분의 1, 1조 정도 예상했는데 네. 실제 시장에서는 그 정도 자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 자금력이 있어야 아시아나의 주인으로 일단 출발 던지지 않을까라 예상됩니다. 이 부채가 3조 원이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만 그 돈이 다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도 역시 했잖아요. 네. 그 본격적인 인수전이 시작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성이 큰 기업 어떤 곳으로 봐야 할까요? 네, 벌써 어제 시장에서는 이미 그 후보군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 거론되는 그룹이 SK 그룹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한화, 그다음에 CJ, 또 제주항공 이렇게 네. 거론되는데 SK 그룹의 그 가장 큰 유력한 이유는 작년에 제주항공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그 한 분이 현재 SK 글로벌 부분 부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마 가장 큰 그 이런 루머를 했는데 문제는 SK 그룹은 현재 아시듯이 그 지주회사입니다. 네. 지주회사다 보니까 지주회사법에 의해서 SK그룹에서 가장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인데 네. 하이닉스의 자회사를 들어오려면 지분 100%를 인수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아. 예, 지주회사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SK텔레콤이 이제 그다음 후보인데 네. 텔레콤은 아시듯이 지금 5G라든지 다른 네. 인수 금액 때문에 크게 여력이 보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하나그룹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엔진 사업 때문에 뭐 후보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거는 B2B와 B2C에 또 달라서 네. 또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 제주항공은 제크항공을 갖고 있는 데다가 네. 두 개를 갖고 있어서 이 또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